6.3 올공이 터트린 한방, 부정선거 음모론이 판이 뒤집어졌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달 동안 벌어졌던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오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카드 뉴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2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투쟁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인데요, 좌파들에 비해서 우파들이 기록 문화, 기록 정신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이재명 정권 때 저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잘 기록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짓을 저지른 핵심 세력들, 주요 인물들이 누군지를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세력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그 난관을 잘 헤쳐나갔는지를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로 지난 2달간 부정선거 대국민 항쟁 역사를 제가 카드뉴스, 동영상 편집본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복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간중간에 정리해 주는 시간이 있어야 앞으로 투쟁 방향이나 이 사태의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뉴스에 매달리다 보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하루 낮 방송에서 충분히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본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3 지방선거 부산 북구갑에서 투표를 마치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6월 5일부터 이영풍TV가 올림픽공원에 출동했습니다. 그 현장 그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조사든지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사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게 노태악이든 또는 국정 최고 책임자든 누구든지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이 사태가 해결될 문제이지, 선관위 직원 몇 명 보직 해임한다고 돼서 풀어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됩니다. 아하. 사회적 비용을 계속 치러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기회에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해체하고 제대로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선관위의 실수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이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정말 국가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해주시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 내일 열받았다가 끝나는 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사태를 계속해서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선에서 이 선관위의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고, 이 선관위를 폭파시키는 수준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흘린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선관위로 거듭날 때까지 이 전투를,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이 현상 하나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압도적 다수예요. 그러니까 역시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맞습니다. 청년들이 옳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나왔겠습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여기에 나온 국민들께서 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노태악이가 사퇴하는 거 그걸로 꼬리 자를 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의 명령을 받는 행정부 조직인 경찰이 왜 투표함을 탈취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야 투표 참관인도 없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부정선거라는 거지. 참 2달 전인데 이게 명백히 부정선거입니다. 경찰이 왜 투표함을 탈취합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 2달 전이네요. 2달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번 사건의, 이번 사태의 가장 특이한 점, 카드뉴스 올려주세요. 이번 올공 국민항쟁의 주역은 바로 2030 청년들입니다. 6월 3일 저녁부터 6월 4일, 6월 5일 이렇게 올공에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쏟아질 때 보도가 나온 것이 뭐냐? 6월 9일자 보도입니다. 2030 청년들이 쏟아져 나온다. 2030 청년들이 쏟아져 나온다. 제가 오늘 이 특집 방송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부정선거 관련 모든 보도, 뭐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한 거, 뭐 등등등 다 한번 정리해 보자. 클린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한번 정리해 보자. 인공지능이 싹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타임라인별로, 시간별로. 2030이 쏟아져 나왔다. 그 다음 2030이 쏟아져 나오자, 그 다음 카드뉴스 누가 나왔습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출동했습니다. 그게 장동혁 당대표가 6월 며칠 날 출동한지, 현장에 나왔는지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것은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 6월 13일부터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출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오면서 그 당시 여러분 6월 13일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선거 책임져서 빨리 사퇴하라고 당내 해당 행위 세력들이 큰 소리 칠 때입니다. 이때 장동혁 대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일반 사복을 입고 올림픽 공원에 밤마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야당 원내 진입한 유일 야당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올림픽 공원에 나오는 것이 일종의 패션이 됐습니다. 패션. 새로운 패션. 거기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카드뉴스. 6월 17일입니다. 7월 17일이네요. 그리고 한 달이 갔습니다. 쭉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열 기간이었어요. 이재명 정권도 눈치만 딱 보고 있었죠. 왜? 사람 수가 줄지 않으니까. 그런데 7월 17일 날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냐?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를 부풀리고 죽은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더라. 당시 트럼프의 충격 발언을 저희들이 카드뉴스로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자, 국토안보장관의 폭로 1번.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 25만 명이 넘는 가짜 유권자가 나왔다. 25만 명이 넘는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더라. 그 다음 폭로. 23개 주에서 유권자 40만 명이, 수상한 유권자 40만 명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 전부 돌아가신 분들이더라. 사망자가 40만 명이나 되더라. 이게 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즉 대한민국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사망자가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주는 거죠. 몇 년 전 선거에서 어디 경기도 파주인가요? 19세기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뉴스로 나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한국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그 다음 국토안보장관의 또 다른 폭로. 투표 결과 조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전산 조작을 통해서.
전산 조작을 통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국 국토안보 장관이 폭로했어요.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개표로 결정된다. 개표할 때 손대면 당락도 바꿀 수 있다. 투표 결과 조작 가능한데 방법은 해킹해서 전산 조작하면 된다. 이게 미국 국토안보 장관이 폭로했습니다. 그 다음 폭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심은 스파이 칩으로 백도어를 만들어서 해킹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폭로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저 손가락 위에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조그만한 스파이 칩 하나만 컴퓨터 본체 안에 심어 놓으면 저놈이 뭐를 만든다? 백도어, 뒷문을 만들어서 저거를 스파이 칩을 심는데 가담했던 해커 조직들이 그 PC망, 네트워크로 통해서 들어가서 백도어로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전산망을 주무를 수 있다. 이게 해킹입니다. 해킹. 우리는 그동안 종이를 많이 집어넣는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만 처음에 지난 1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국 전산 조작, 해커들을 동원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 드러났다 저게. 그럼 한국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 의문점을 던진 거죠. 트럼프의 지난 7월 17일 폭로는 그런 점에서 전 세계 자유진영의 선거, 전 세계 자유진영의 선거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그러는 과정에 대한민국 부정선거 이슈가 터진 겁니다. 또 있나요? 그 다음 또 있나요? 그리고 7월 23일 합동수사본부가 통계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로 전환이 됩니다. 그게 7월 23일입니다. 여러분. 합수본이 선관위가 통계 전산 조작했다는 움직임을 포착, 압수수색 강제수사로 전환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20일 정도를 올림픽공원에 그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외쳤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그 불이 꺼지기는커녕 드디어 합수본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전산 조작이었습니다. 전산 조작한다. 득표율도 조작한다. 개표율도 모르겠어요. 득표율을 조작한다는 건 이미 드러났죠. 그러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7월 23일입니다. 이 7월 23일이 굉장히 분수령이에요. 같은 날 뭐가 터지느냐? KBS가 이걸 보도합니다. 여러분, KBS는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사죠. KBS가 방송을 하면 인용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KBS가 방송을 했는데 MBC나 SBS, YTN, 종편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MBC는 방송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무시하고. 그런데 KBS가 보도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이슈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이슈가 되는 거죠. 이 7월 23일이 분수령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 두 달을 복귀해 보니 7월 23일이 분수령이었어요. 즉 합수본이 강제수사로 방향을 전환했고 이걸 KBS 기자들이 선두를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슈가 이제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에서 방송됩니다. 어떤 방송이 있었느냐 내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권자가 몰리는 점심시간에 투표한 사람이 빵명이더라. 이상한데? 수백 명에서 갑자기 0명, 수상한 투표율. 경기도 곳곳에서도 수상한 투표율. 이게 뭡니까? 점심시간에 오히려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할 터인데 점심시간에 투표했다는 사람이 빵명이다. 이거 수상하다. 수상하다. 이 보도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
유권자가 몰리는 점심시간에 빵명 투표했는데 이 그래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구리시 수택 일동. 구리시 수택 일동. 이상하다. 구리시 수택 일동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투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거 수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이 파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죠. 자, 그 다음 단독보도. 평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택시 신평도도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까지 투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평택의 사람들은 투표 안 하나? KBS 단독 보도입니다. 또 그 다음 단독 보도 하나 보시죠. 구리시 갈매동 제3투표소, 용인시 신갈동 제9 투표소는 보니까 오후 2시에서 3시에는 뭐 620명, 12시부터 1시까지는 547명, 이렇게 나오더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빵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릴 수 있느냐? 유권자가 몰리는 점심시간에 빵명 투표한 다음에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수상한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되니까 드디어 중앙 언론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단독 보도를 이끌어낸 KBS 기자들 정말 고생했다고 여러분들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그냥 묻어갈 수도 있잖아요. 대충 눈치 보고. 근데 이걸 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독 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아예 중앙선관위가 엑셀 파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작해라. 충북 진천과 경기도 김포 엑셀 파일을 보내가지고 투표자 수를 조작하라. 참고하라. 참고하라가 뭡니까? 조작하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월 23일. 자, 사진 내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달을 복기를 해보니 7월 23일이 결정적인 분수령이었습니다. 자, 6월 3일부터 시작된 대국민 항쟁. 한 달, 7월 3일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6월 13일인가 15일부터 올림픽공원에 등장하기 시작한 뉴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대국민 항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동혁 대표가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7월 23일 합수본이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KBS가 이를 터뜨리면서 불이 꺼질 수 없는 대형 국민 항쟁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본격적으로 특종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장동혁 대표의 당시 올공연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곳 올림픽공원을 지켜주셨습니다. 태극기를 자랑스러운 태극기로 만들어주셨고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여러분들께서 뚫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이번 지방선거, 총선, 대선 그 어떤 선거도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재헌절 올공대의 함성이 특검법 통과를 이뤄냈듯이 여러분이 8월 15일 또 한 번의 올공대의가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함성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당당하게 더 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세력은 장동혁 대표의 이런 연설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SNS질을 엄청나게 하면서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해당 행위 세력들,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야구 모자 쓰고 현장에 나갈 때 지금도 해당 지역구 송파구 국회의원 배현진, 박정훈이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정치합니까? 저 현장에 나와 있는 저 국민들의 함성과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는 저런 자들. 장동혁 대표의 저 연설은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올림픽 공원에 나가야 되겠다. 나라도 한 명, 내라도 한 명 가서 머리수 보태고 힘을 보태야 되겠다. 내가 태극기라도 들고 흔들어야 되겠다. 라는 절규를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이 카드뉴스 올려주세요. 희한한 패턴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100명씩 증가합니다. 이게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희한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홍은동 등등등 100명씩 증가합니다. 쌍둥이 투표율을. 이거 왜 이렇지? 쌍둥이 투표율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저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투표를 100명, 200명, 50명, 100명, 200명, 100명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거예요. 투표가. 그 다음 주진우 의원이 한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총선 투표율도 조작됐다고 주진우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쌍둥이 투표구가 대부분 민주당이 당선된다. 쌍둥이 투표구로 지적받은 곳은 대부분 민주당이 당선된다. 이제 부정선거의 실체가 몸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구나. 가짜들이 즐비하구나. 주진우 의원의 총선 투표율 조작. 그 다음에 대선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다.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 작년 대선에 109곳의 투표구에서 조작 정황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직적이고 습관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선관위가 주도가 되어서 올림픽공원 재검표하겠다는 것은 증거인멸행위다. 증거인멸행위다. 이렇게 주진우 의원이 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해요. 자, 다음 카드 뉴스 있어요. 주진우. 그 다음 김은혜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 다 국조특위위원입니다. 김은혜의 충격 발언. 중앙선관위가 뻥튀기 투표수를 분산하라고 지시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투표함에 투표지가 1000개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 1200개, 1300개로 투표했다고 투표율을 뻥튀기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표가 나니까 야, 그 뻥튀기 한 100개, 10개씩 쪼개서 나머지 9개 인근 투표소로 분산시켜. 이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몸통은 중앙선관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김은혜 의원의 폭로는 특히 경기도 김포, 충북 진천 투표자 수 분산 지시했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 충북 진천 투표자 수를 분산 지시했다. 즉 실제 투표한 실제 투표지에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지보다 많은 숫자의 투표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왜 나왔겠어요? 일단 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거죠. 1000장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1500장 집어넣는 거죠. 종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 매 시간마다 발표하잖아요. 사전투표, 본투표. 그러면 실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지보다 많은 숫자로 일단 투표했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뻥튀기 된 투표율은 표가 나니까 인근 지역으로 분산시켜라. 살짝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살짝 뭐 100개씩 200개씩 요렇게 살짝 뿌려라. 가짜 뻥튀기 된 투표 수를 뿌려라. 분산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표할 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 다음 중앙선관위 다음 카드 뉴스. 한 곳만 수정하면은 의혹을 살 수 있다. 그러니 해당 지역, 즉 같은 동일 지역구 있잖아요. 가령 뭐 영등포, 여기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영등포 을이다 이러면 영등포 을 안에 투표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럼 한 곳에서 실제 들어가 있는 투표지는 1000개인데 1500개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그 500개를 10개씩 쪼개서 50군데로 분산시켜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표가 별로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전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김은혜 의원의 폭로입니다. 여기서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의 최근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서울 은평구 불광 1동에 1투표구가 있고 6투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 11시에 200명, 11시에서 1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1시까지는 100명이 똑같이 투표를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또 빵명이야. 아니, 한 명도 투표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투표를 하는데 1시간 동안 투표를 한 명도 안 해요. 그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100명 증가, 4시에서 5시에는 100명 증가한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 사람이 짜고 똑같은 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이번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번 사례도 은평구예요. 1투표구와 3투표구도 똑같습니다. 0, 200, 100, 100. 그리고 관악구도 한번 볼게요. 5번이에요. 은평구만 보기 그러니까 관악구의 성현동에도 1시부터 2시 사이에 200명이 똑같이 증가하고 100명 증가했다가 200명 증가했다가 100명 증가했다가 지금 뭐 장난칩니까? 숫자 조작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200명 했다가 빵명 했다가 사람은 알기를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대행에게 보고된 문건입니다. 이곳에는 중앙선관위가 직접 주도하고 세밀하게 지시한 투표율 조작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본투표 당일 충북과 경기 지역 선관위에서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었다면서 그 처리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왔습니다. 그때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침은 한 곳의 투표소만 수정하면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으니 그 오류를 바르게 고치는 대신 해당 지역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조작 입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시에 340표였다면 365표, 제4투에서 423표였다면 448표로 조금씩 나누어서 숫자를 부풀리도록 통계를 조작해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부정선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부정선거 이러면 이해하시죠? 투표율을 뻥튀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표 안 나게 여러 투표소에 분산시키고 그 뻥튀기 된 투표율을 개표하는 날까지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 뻥튀기 된 투표소를 어디로 보낸다? 국민의힘으로 보내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보내겠습니까?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뻥튀기한 투표. 즉 수도권 지역의 경합지역은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하면 경합지역이 있을 수 있죠. 가령 뭐 김해라든지 뭐 등등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호남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호남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후보가 15% 선거비 보전받는 15% 달성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호남 지역의 보수 후보의 씨를 말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작하면 영남 지역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동진정책, 영남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역으로
호남 지역에는 선거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15% 득표율이 못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수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은 경합지역은 특정 정당이 다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수법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응?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 때 이야기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서버는 해킹된다. 다 뚫린다. 그러면 부정선거 세력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해킹할 수도 있다.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라면 이번 선거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저 대선 이거 다 다시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어떻게 끄겠습니까? 이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이 올공의 그 240만 표입니까? 그 재검표하면 이 불이 꺼집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올공에 재검표하자는 사람들 저 의심해봐야 돼요. 한통 속일 수도 있어요. 올공에 안에 있는 거 다 재검표하면 표 다 빼내면 그럼 이 사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게 맞아요. 올공 재검표 안 하고 하지 마라. 그건 특검이 증거로 잡을 것이다. 증거 인멸행위다 그거. 응? 자, 올공에 이번 주 제가 출동합니다. 토요일 날 출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워 담아야 되죠. 주워 담아야 됩니다. 어떻게 주워 담느냐? 특검이 합의됐습니다. 7월 30일 날. 여러분 7월 30일 날 특검이 합의되기 전후에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한다. 정점식이가 뭔데 야당 합의 야당 추천 특검이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건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짝을 이루어서 소위 말해서 작전을 한 결과예요. 민주당이 특검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특검 처음부터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죠. 하지만 저쪽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면서 특검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일보에 보도가 돼 있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 원내 의원총회 하기 전에 당대표 오케이 사인을 받고 그거 들고 와서 합의했다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후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건 묻히죠. 그래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표 안 나게 정점식 원내대표와 짝을 이루어서 전략 전술을 짠 쓴 겁니다.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정점식을 악마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정점식은 자기 역할을 묵묵하게 한 겁니다.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장동혁 대표와 조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를 저는 비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7월 30일 특검 합의 과정에서 좀 이상합니다. 이런 일은 있었지만 뒤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촉을 가지고 눈치를 챘어요. 아, 대표와 전략 전술을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특검이 합의됐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발 못 뺍니다. 특검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이 이번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 1번이 누구냐? 국민의힘이 딱 지목했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보세요. 이자를 구속수사해야 된다. 위철한을 구속수사해야 된다. 특검 수사 대상 1호다. 여러분, 일과 사건을 정리할 때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정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검이 위철한이를 구속수사해야 된다. 특검이 위철한이를 잡아들이면 고구마 줄기처럼 다 딸려온다.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까지 딸려올지. 위철한이 누구예요? 이재명의 밥 친구 아닙니까?
국민의힘 박대출 선관위 특위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철한이 특검 수사 대상 1호다. 위철한이를 잡아들여야 된다. 구속 수사해야 된다.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위철한이부터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위철한이부터. 위철한이를 구속 수사하면 특검이 그 다음 문제는 술술 풀리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카드뉴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8월 15일 날 올림픽공원에 총집결해달라.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여러분, 한 40분 동안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을 시간대 순으로 쭉 정리해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이해 잘 되시면 2번 눌러주는 릴레이 한번 합시다. 제가 목이 좀 탑니다. 지난 2달 동안 벌어졌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해 잘 되시면 2번 릴레이 해주십시오.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록이거든요. 오늘 이 방송은 뉴스 브리핑한 이걸 통으로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지난 2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 수 있고 그 과정에 기회주의자가 어떤 세력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딱 한 사람만 지목을 할게요. 윤상현 의원이 재검표. 얼공 재검표. 그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얼공 재검표 손 대지 마라. 증거 인멸하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주요한 사건들, 트럼프의 폭로, 합수본의 강제 수사, 장동혁 대표의 등장, 그리고 KBS의 보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번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치기 전에. 오늘 이 방송은 지난 2달 동안 벌어졌던 일을 정리했지만 2달 전에 10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부정선거를 진상 규명해야 된다면서 경향 각지에서 투쟁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황교안 대표도 들어갈 수 있고 박주현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민경욱 전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BON 뉴스 대표 김미영 대표,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 로이 킴씨 등등등 많은 뭐 부방대 등등 많은 분들의 노력이 쌓여서 이번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선거의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귀한 시간 써가면서 투쟁했던 많은 국민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영풍TV도 더욱더 열심히 팩트를 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중요한 사건은 정리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풍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